진입이 쉬웠으니까 탈출도 빠르겠죠? 모르겠습니다. 폐업할게요. 이러고 그냥 피해 사례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사기칠 의도가 없었는데 사기가 되는 경우들도 있겠죠. 갑자기 PTSD가 오는데, 자기는 인테리어를 몇 번 해봤지만 잔금을 다 준 적이 없다. 인스타에만 존재하는 업체를 믿지 마라. 네네네. 그런 걸 걸러라. 이게 요즘에 인스타나 SNS를 통해서 실체 없는 브랜드를 만들기에는 너무 쉬워진 세상 같아요. 실제로 저희 주변 대표님들 봐도 그 예쁜 포트폴리오를 도용당한 사례도 굉장히 많고, 구글에서 좀 따와서 마치 자기가 해온 것 마냥 소비자를 현혹시켜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찾아가려고 해도 뭐 다 DM으로 소통해주세요, 제가 현장이 너무 바빠서요,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만나고 회피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셀프 인테리어 몇 번 해보신 다음에 갑자기 인테리어 업체로 변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셀프 인테리어 해봤다는 경험은 엄청난 경험이긴 하죠. 그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공정을 경험해봤으니까. 근데 이제 그 안쪽에 숨어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는 뭐 한 3번, 4번 해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많은 경험이 축적되고 이런 디테일과 뭐 어려운 공정을 또 해내는 그 프로젝트의 완성도가 높아져 가는 건데, 되게 쉽게 나 이거 세린 해보고 지인 공사 몇 번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나 이거 인테리어 해봐야지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인테리어 업체로 돌변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평소에는 괜찮다가 그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대응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가자못을 끝까지 책임감 있게 완수를 한다거나 어떻게든 책임을 지려고 하는 반면, 진입이 쉬웠으니까 탈출도 빠르겠죠? 모르겠습니다. 폐업할게요. 이러고 그냥 피해 사례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사기칠 의도가 없었는데 사기가 되는 경우들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잘 의견이 안 맞고 이해관계가 충돌해가지고 계약된 내용을 이행을 잘 못한다던가, 그러면 일단 고객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테리어 업체는 사기꾼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인테리어 업체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지만 대놓고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주변에서 어떤 업체는 대표의 개인적인 그런 자금 문제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공사비 자체가 큰 돈이니까 다 그것만 수주해가지고 그런 착수금들만 다 받아가지고 한탕 해먹고 뭐 다른 데 쓴다던가 안 좋은 데 사용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경우도 봤고, 그건 진짜 사기꾼이고 나쁜 놈이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진행을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한 관점이 이 업체가 보는 거랑 고객이 보는 거랑 차이가 생겨서 이거를 이제 좀 조율해 나가는 과정, 그거는 좀 분쟁에 해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분쟁이 생기면 보통 이런 데에서 생기더라 라고 하는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이거는 뭐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시각적인 차이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수십 가지의 공정이 들어가잖아요. 한 집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딱딱 맞게끔 해야 하면 좋지만 이게 다 사람이 하는 거란 말이죠. 절대 이제 AI가 침범할 수 없는 게 인테리어 시공 영역인 건데, 사람이 하다 보니까 잘하고 호흡이 잘 맞는 협력 업체들로 하면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끔씩 시공도 좀 진입장벽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이 다양한 분들이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사고를 치고 간다고 하죠.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잘 당연히 관리하고 책임하는 그 인테리어 업체의 몫이죠. 그게 잘 안 됐을 때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인테리어 업체가 해야 될 일인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책임 안 지려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좀 커지죠. 이거 원래 이래요 하는 순간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원래 그런 게 어딨어요. 뭐 잘 할 수도 있는 건데, 혹시나 이게 실력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처음 해보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못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업체가 가져가야 될 몫이고, 이거를 잘 해낸다면 노하우가 생기고 그 다음번에 더 잘할 수 있는 거니까. 아니면 1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거는 몰라요, 이거는 아무 문제 아니에요 하면서 이제 고객이랑 이제 다툼이 생기는 경우, 이럴 때는 이제 큰 분쟁이 생기는 거죠.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꼭 인테리어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건축과 관련된 문제거나, 원래 기본적으로 건물 자체의 하자도 있어요. 근데 그게 꼭 인테리어 할 때 발견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그거에 대한 책임 소재를 어떻게 나누느냐, 그 검증하는 게 또 굉장히 까다로워지죠. 그거에 대해서 고객님도 그래, 인테리어 업체가 이것까지는 당연히 못 봤을 수도 있겠지 하고, 어떻게 그럼 같이 해결해 나가 봐요라고 하면은 당연히 어떤 인테리어 업체가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라는 업체는 절대 없을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다 맡긴 거니까 알아서 해 하면은 이제 좀 억울한 측면도 생기겠죠. 그러면 정상적인 업체, 그러니까 위대한 디자인 와서 상담받고 준공을 한 경우에 어떤 프로세스로 가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미팅은 보통 한 3번 정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톤 앤 매너나 그다음에 레이아웃 같은 거, 큰 레이아웃 같은 걸 잡는 미팅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실제 마감재를 어떤 거 입혔는지, 이제 마감재 같은 걸 이제
살펴보는 그런 미팅하고, 세 번째는 이제 디테일 같은 거 좀 잡고 보고 있어요. 가구 내부 구성이라던가, 예를 들어 IoT를 넣으면 어디 어떻게 적용할 건지 좀 세부적인 거. 그래서 좀 큰 그림에서 이렇게 좁혀진다고 보면 되죠. 그래야 이제 조금 정확한 견적이 나와요. 이제 그 견적 가지고 시공 전에 공사 계약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공사 계약이 고객님과 생각했던 그 예산과 너무 동떨어진다거나 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이 공사를 못 하겠어 하면은 당연히 저희가 공사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게 서로 간에 좀 안전한 장치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공사 계약을 진행을 하고 하는 것보다 그냥 디자인 계약만 먼저 진행을 해서 디자인을 한 다음에 서로 마음에 들고 견적도 이제 오케이 됐을 때 같이 이제 공사 계약을 별도로 진행하고 하는 게 더 정확해서 저희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처음 집에 갔을 때 내가 원했던 결과물인지 볼 수 있는 거죠? 아니요. 저희는 항상 공사 중간에 방문하실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위험하니까 미리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좀 안전하게 이렇게 해놓고 하긴 하는데, 오셔서 또 봐야 되는 게 설계 도면과 3D로 봤던 거랑 이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공간감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위치 높이 같은 건 이제 사람마다 다 시각이 다르고 개인적인 그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오셔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어렵지 않으면 이제 수정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와주셔서 한 번씩 전체적으로 보고 말씀 주시면은 그런 거는 충분히 더 좋죠. 오히려 저는 권해드려요. 제가 어쨌든 PD로 네. 따라서 이제 네. 현장들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네. 저는 뒤에서 여긴 그래서 얼마였어요? 라고 대표님한테 많이 여쭤보잖아요. 네. 와, 이걸 이 금액이 어떻게 했지? 라는 현장이 분명히 네. 있어서 그렇죠. 더 잘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고객님이 원하시는 바가 따로 있어서 그렇게 못했다 하는 현장들에 가서 아쉬워하시는 것도 좀 네네네. 어떻게 참여를 해야 많이 얻어갈 수 있는지. 저희는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잖아요. 그렇게 디자인이라는 이름을 내건 회사는 그래 디자인에 대한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네, 어찌됐든 디자인이라는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는 말 그대로 그 공간을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씩 고객님께서 오셔가지고 저희의 그런 포트폴리오와 마감 수준 보시고 다양한 업체의 좋은 것만을 갖고 와서 이렇게 조합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말했는데 뭐 이제 구찌 티셔츠, 뭐 루이비통 바지, 에르메스 가방,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너무 안 맞아가지고 그 비싼 거는 다 이제 발랐지만, 진짜 바른 거죠. 그거는 발랐지만 너무나 아쉬운 현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어쨌든 이 업체를 한 업체를 선정을 하셨다면은 한번 믿고 따라가 보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진짜로 이제 저희 고객님도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안 드리면은 진짜로 그 생각 없으셨다가도 그러면은 그렇게 할게요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감사하죠. 그럼 실제로 그렇게 정말 좋게 나오고 너무 만족도도 높아지고 저희는 더 좋은 거 계속 제안드리고 싶고, 고객님의 입김과 취향과 뭐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면은 제안도 안 통하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셔야겠다. 그러면 이제 결과물에 아쉬움이 좀 남는. 그렇죠. 고객도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는 고객의 유형은 또 뭐가 있는지. 갑자기 PTSD가 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고 저희는 항상 고객님의 집을 공간을 만든다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그 돈을 받고 하지만 돈을 받은 프로의 정신으로 진짜 그거를 성실하게 임하려고 하는데, 저희도 사람인지라 이런 그 태도, 그다음에 언행, 그거 가지고 정말 이게 일하기 정말 싫다,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부탁도 아니죠. 거의 지시, 명령, 그냥 이렇게 하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나마 저한테는 괜찮은데 뭐 저희 직원들한테 하대를 한다거나 밤 9시, 10시에 막 무례하게 사진 띡띡띡 이렇게 보내면서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제가 이 돈 주고 이렇게 하냐? 이 돈 주고 이렇게 했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은 저희도 굉장히 좀 피곤해지죠. 근데 그것 때문에 뭐 분쟁을 일으킬 만하게끔 프로젝트를 뭐 망친다거나 절대 그러진 않죠. 그래도 잘 끝까지 마무리 하거든요. 꼭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마지막에도 이제 각종 뭔가 문제를 삼고 마치 우리가 큰 잘못이라도 한 듯이 자기는 되게 엄청 피해를 받았다라는 듯이 굉장히 좀 편안하게 잘 살고 있으면서도 갑자기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대요, 본인이.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면은 저희도 너무 지쳤으니까 우리끼리 조율이 안 되면은
뭐 어떻게 다른 법적인 해결 조치를 진행할까요? 하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냥 바로 해결 딱 되고 뭔가 싶었어요. 아니면 그랬어요. 그 저한테 운을 띄웠던 게 미팅 중에 한번 자기는 인테리어를 몇 번 해봤지만 잔금을 다 준 적이 없다라는 말을 저한테 했었어요. 어떤 의도인지 저는 그땐 잘 몰랐거든요. 네. 그거 아니고는 뭐 가끔씩 이제 오히려 고객님들께서 걱정하세요. 저희 너무 피곤하게 하는 거 아니냐. 너무 변경이 잦죠. 막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시는 분도 계신데 물론 당연히 저희 품이 더 들어 시간이 걸리고 좀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평생 혹은 5년에서 10년 거주하실 공간이고 진짜 큰 비용을 쓰시는 건데 당연히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다 받아들이면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만족도도 높고 하니까요. 다양한 업체들도 많고 좀 사기 걱정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은 일단은 잘한다는 기준도 우리는 잘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시장에 불신이 팽배한 것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정말 좀 제 주변의 대표님들이랑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만나가면서 이런 공간에 대해서 디테일 이야기도 하고 자재에 대해서 스터디도 하고 어쨌든 계속 실력을 향상시키려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많은 업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얘기 많이 나눠보시면서 이 업체는 진짜 믿을만 하겠다. 정말 좀 같이 갈 수 있겠다라고 믿고 그냥 맡기시고 정말 마음 편하게 한번 힘들겠지만 그 과정을 즐겨보시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물 나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 착해요.